네. 아까 한일 신협약. 한마디로 정리 칠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차관 정치 통감의 내정 간섭권 통감이 법령을 제정하고 법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법령을 제정하고 고등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우리 관리를 임명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인사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후각서는 아까 우리나라 사법권 박탈되는 거 몇 년도라 그랬어? 1909년이라고 그랬었죠. 1909년 7월에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찰 사무위탁에 대한 각서. 위탁은 뭐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치? 대신 맡기는 거 위탁이라고 합니다. 사무위탁에 관한 이 각서를 써요. 이게 1910년 6월 한일 병합조약 맺기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제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조선의 경찰권 박탈하게 되고, 이후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일 병합조약 체결하기 전에 한일 병합 처리 방안 1910년 7월에 통과되고, 이건 1910년 8월 29일 광복절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술국치. 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와? 총독이 통치를 하는 거야. 총독이 정치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총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총독이 데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인 거야. 알겠지? 초대 총독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야. 통감정부 했을 때, 통감정치 했을 때가 이토 히로부미였지. 데라우치가 이제 거의 당시에 이제 황현이 절명이라는 시를 남기고 자결하기도 했었고요. 국권 피탈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가게, 장사를 접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요거까지. 자, 이때부터 1910년도부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경술국치잖아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부터를 일제감정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감정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 이때는요, 우리나라의 민족들을 말을 안 들으면 때려. 말을 안 들으면 딱 때리는 거야. 무단통치기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 안에 이 경찰권을 1910년 7월에 박탈당했었잖아. 그치? 우리나라에 경찰이 없어. 위탁했잖아. 위탁. 그치? 말이 위탁이지 박탈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경찰이 없어요. 어느 나라 경찰이 들어오겠어? 일본의 경찰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냥 경찰이 아니야. 헌병이야. 고등학생들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너네들 2학기 중요한고사 시험범위다. 응?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경찰인 거야. 얼마나 무섭게 통치를 하겠어. 그치? 헌병 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사업. 명분은 이래요. 근대적인 등기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선 사람들의 토지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기가 막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다 토지를 조금씩이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일본 조선 총독부에 토지를 신고할까요? 재원아. 우리 재원이면은 땅을 가지고 있어. 재원이 땅 부자야. 그럼 재원이가 가지고 있는 땅 저기 조선 총독부에 신고할래? 안 해? 왜 안 해? 귀찮아서요. 누군가는 귀찮을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이었어. 수린이는 할 거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불이익이 올 거라는 우리 이 생체적인 불길한 기운이 오지 않아? 생체적인 뭔가 오잖아. 그치? 맞아요. 이거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어.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토지 조사 사업 한다고 자발적인 신고를 했어.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얘들아? 상식적으로? 내가 그래서 신고를 했다? 이제 내가 땅 부자라는 걸 일본이 알게 됐네? 날 괴롭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토지하지 않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토지는 다 그냥 가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건설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영국이 인도를 300년 동안 수탈했을 때 세웠던 동인도 회사 같은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헐값에 팔아 넘겨요. 헐값에다가 싸게 팔아 넘기니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우와, 여기 조선 땅이 꽤 싸네? 라고 하면서 조선의 땅을 사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화전민, 토지가 없어. 화전민, 땅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 지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화전민과 그리고 해외 이주민, 조선에선 못 살겠다. 왜 우리도 나라 살기 힘들면은 나라에서 살기 힘들면 뭐라 그래? 이민 가야겠다라고 하잖아요. 해외 이주민들과 그리고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어. 토지 팔아 넘겼어. 일본 사람들이 지주가 돼가지고 땅을 많이 얻었어. 그럼 얘네들은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사람들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회사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게 세 번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산업 침탈로 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회사령이야. 회사령에다가 별표 2개 치세요. 자, 회사령. 물론 토지조사 사업도 별표야.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헐값에다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팔아 넘겼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회사령을 이제 반포하게 되면서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거쳐야 돼. 허가제로 회사를 설립해야 돼. 누가 허가를 날까? 우리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누구? 바로 조선 총독부의 총독 데라우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사 설립 시 총독이 승인하는 허가제를 내립니다. 이렇게 물어볼게. 자, 우리 지희가 일본인이야. 미안하다. 자, 지희가 일본인이고 일본 총독이야. 일본 총독이면은 지희는 조선 사람이 회사 세우겠다 그러면은 그거 승인해 줄 것 같아? 안 해주죠? 일본 사람이 조선에다가 회사 세운다 그러면? 그건 또 승인해주죠? 지네 나라 사람이니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막게 하는 이 회사령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작게 갈게요. 어업령, 산림령, 은행령, 가관입니다.
그리고 광업령. 광업령이 제일 나중이었어요. 1911년.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총독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어업령, 산림령, 은행령, 광업령 쭉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소금, 인삼. 우리 또 인삼 하면은 어디 생각나? 개성이 인삼이 기가 막히거든, 얘들아. 그 인삼, 거긴 홍삼이지. 응. 인삼 같은 것들, 개성은 인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인삼 이런 거는 전매제야, 전매제. 이게 무슨 소금 전매제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총독이 다 전매를 하는 거야. 나라에서만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전매제까지 실시를 하게 된다. 자, 이게 1910년대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답답하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당연히 언론, 출판, 결사에 대해서도 탄압을 했어요. 헌병경찰이었다니까 언론, 결사, 출판에 대해서도 헌병들이 탄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시에 요거는 1912년에 헌병경찰제랑 이어지는데, 조선인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조선인 태형령. 사람을 때리는 조선태형령과 그리고 그 경찰들이 처벌을 하는 처벌 규칙 등도 나중에 가가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이렇게 강압적으로 때리고 땅 빼앗고 회사령으로 우리 회사도 못 세우게 하고 다 신고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어부셨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뭘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응?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정말 화를 축적시키고 있다가 요런 일이 생겨요. 국제 정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 1914년부터 우리 재원이는 이거 바로 대답해야 된다. 1918년까지는 이때 무슨 시기였어? 4년 전쟁. 그렇지.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어. 야, 얘들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지고, 우리 독일 엄마들 믿으니까 역시 프로이센은 철혈대상 최고! 막 이랬었던 오스만 제국까지도 이때 졌단 말이에요. 그지? 당시에 1919년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파리 평화회의가 열려요. 전쟁에서 이제 다들 졌으니까, 진 나라, 이긴 나라 다 같이 해가지고, 파리에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협정이 열리는 거야. 이때 당시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드로 윌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 자짜지 결정하는 거야.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 식민지 국가들아 잘 들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마. 누군가한테 구원을 해주길 바라지 마. 너희들의 민족, 너희 나라의 미래는 누가 정하는 거야? 니들이 정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멋있지. 야, 멋있잖아.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식민지배 받으면서 지금 10년 차야. 식민지배 10년 차야.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땡큐야. 고맙지. 고마운데 고맙지가 않아. 세상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 여기에 해당하는 식민지는요, 패전국 식민지만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연합국 안에는 미국이 있었지, 영국이 있었지, 중국, 일본, 영국 따라가지고 중국, 일본 딸려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야. 화딱지가 이만큼 나는 거야. 근데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뭘 했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질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학생들이 먼저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3.1운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만세운동이에요. 만세운동인데 이게 처음부터 폭력 시위였을까? 아니야. 정말 대한 독립 만세만 외쳤었던 비폭력 시위였단 말이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비폭력 시위로 무기를 들지 않았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열사께서 무기 들고 계셨어? 아니잖아.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는데 잡혀가는 거야, 얘들아.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 유관순 열사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추수되기 이틀 전날에 자궁이랑 이 소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죠? 어디야? 방광이지. 방광이 다 파열돼가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틀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시신을 기름통 안에다가 담궈가지고 사람을 죽은 거를 그렇게 그냥 취시하려고 일본군이 그랬던 거를 이화 학당에서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받은 거잖아.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얼마나 슬퍼 얘들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일본이 강력하게 탄압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무력 시위로 변하게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냐? 또 더럽게 어이없는 일이 있지. 여러분들 화성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제 그 제암리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암리 주민들이라고 생각해봐. 미안하대. 사과하겠대. 내가 진짜 잘못했대.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고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픈지 몰랐대.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래. 교회 저기 마을 뒤쪽에 있는 교회로 모이래. 얘들아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교회에서 나쁜 짓 할 수 있니? 교회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나? 교회에서는요 찬이야. 욕도 한마디도 안 나와. 그치? 신선한 곳이잖아. 스님 한 명 중도도 없는데 교회 욕은 못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순수했던 조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이면 먹을 거 준다는 말에 아이들도 막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그거 알아? 세계 1차 대전이랑 2차 대전 영화 구분하는 방법? 총이 이렇게 있지. 세계 1차 대전에는 총알을 아껴 써야 됐어. 총알이 많이 없었다고. 그래서 총알을 다 쓰면은 무기를 버려 그렇다고? 총 버리면 그 총알만 있는 애는 거기에다가 하면 되잖아. 맞아요. 총구 밑에다가 칼을 끼워요. 그래서 총검을 들고 다녔어. 건블레이드라고 하잖아. 총검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걸로 싸웠었다고. 그 총검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찔러 누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다 밀어 넣어요. 밀어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 불을 지르는 거지. 이 3.1운동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셨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무력 시위의 양상을 띠면서 더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었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제감정기 이 191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쉽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했었을까? 선생님 목숨보다 더 중요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 때문에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선생님 어머님께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주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를 하는 거는 잘 못하고 또 무서움도 많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못하고 또 친일적인 행동들도 못했을 것 같대. 그냥 어머니께서는 그냥저냥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이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죽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화성이면 여기서 가까운 곳이지. 얘들아,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아?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랑 같이 먹을 거 먹으러 가자고 마을에 잔치 열렸다고 손잡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칼로 찌르고 거기에다 총까지 쏘아가면서
이 교회에다 감금시키고 불까지 질러서 죽이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살려달라 그랬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불을 질렀었던 그 제람리학살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3월이잖아요. 1919년 4년에 3.1운동은 1919년이야. 당연히 3월 1일인 건 알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이 돼요. 선생님 줄여가지고 대임정이라고 쓸게,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된다. 이걸 놔둘 걸 그랬나? 옆에다가 쓸 걸 그랬나? 그럽시다. 자, 이때부터는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어. 뭐라고 겁을 먹어? 아, 조선 애들 그냥 우리가 입맛대로 이렇게 부스락부스락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 조선 애들도 하나면 무섭구나. 우리가 이제 조선 애들을 어느 정도 회유하면서 민족을 분열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통치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때부터는 1920년대로 이쪽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